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제곱근의 이제 성질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제곱근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을 우리가 이제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번 시간에까지 배웠던 우리가 그 제곱근에 대한 성질 무조건 그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원활한 이제 식의 계산이 되니까 약간 개념이 좀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개념을 보시고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은 이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거는 바로 제곱근의 곱셈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칙연산을 배울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순서로 배웠어요. 하지만 제곱근은 좀 약간 달라요. 우선은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덧셈과 뺄셈을 배워요. 그 이유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바로 뭐를 할 수 있다?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곱근의 곱셈부터 먼저 이제 배워보면 먼저 A가 양수, B가 양수. 이 두 수가 양수여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 두 수는 근호 안에 들어갈 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N과 N은 유리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우선 그 수의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가 되느냐?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예요. 자,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루트 A, 루트 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이가 서로 뭐가 돼요? 이렇게 근호가 똑같이 있죠. 그럼 근호끼리는 우리가 이제 곱셈은 어떠한 그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루트 A, B다. 한마디로 뭐냐면 똑같은 근호가 있을 때는 안에 있는 수가 있으면 바로 그냥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바로 루트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바로 루트 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요것만 되나? 아니죠. 우리가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라고 하면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그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그리고 뒤에 있는 그 근호가 있는 그 식은 근호끼리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것끼리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m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니까 루트 ab가 된다. 얘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3 루트 5 곱하기 7 루트 3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수는 3, 7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가 됩니까? 21 루트 15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제곱근의 곱셈이 됩니다. 참 간단하죠. 우선은 근호가 있으면 근호끼리 안에 있는 수를 곱한다. 그리고 근호 밖에 있는 수는 밖에 있는 수끼리 곱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은 제곱근의 곱셈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제곱근의 나눗셈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야 되고 자, MN은 우리가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N은 우리가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면 이제 나눠주는 쪽에 우리가 분모는 0이 되어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나누기는 역수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루트 A, 자, 루트 B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루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안에 있는 수는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루트 뭐가 돼요? B분의 A가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곱하기에서는 그 루트 안에 수가 있으면 서로 곱해준다 라는 걸 얘기했었죠. 얘도 보면 루트가 씌워져 있지만 사실상 곱하기
A 곱하기 그 루트 B분의 1이죠. 그러면은 어차피 곱하기에 의해서 그 앞에 우리 곱셈의 그 성질에 의해서 바로 그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는 서로 이렇게 곱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루트 12 나누기 루트 2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루트 얼마예요? 2분의 우선은 곱셈으로 바꿔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루트 12에 자, 루트 2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요? 바로 루트 2분의 12. 그래서 루트 6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유리수가 있다.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그리고 근호가 씌워져 있는 거는 근호가 씌워져 있는 것끼리 계산을 한다. 자, 그러면 n분의 우선은 저기 곱셈 극으로 막 바꿔주면 루트 a, 그러니까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n 루트 b가 되면, 자, 얘는 앞에 거는 n분의 m,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얘도 간단히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가 될까요? 3 루트 뭐 2라고 하고 나누기 자 5 루트 7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얘도 역수로 바꿔줄게요. 그럼 3 루트 2에 자 5 루트 7이다. 자, 그러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그래서 5분의 3, 그리고 근호는 근호끼리 자 루트 자 7분의 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곱근의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곱셈과 나눗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자,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그러니까 근호 밖에 있는 수는 근호 밖에 있는 수끼리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근호 안에 있는 수는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우리가 계산을 한다. 요거만 제대로 아시면은 곱셈과 나눗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과연 왜 덧셈과 뺄셈은 나중에 배우는지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있으니까 우선 요 부분을 필기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어떠한 그 성질이 필요하다. 바로 이제 지금 배울 내용이 바로 그 성질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입니다. 이 변형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모양을 약간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다. 그러면 어떤 그 식을 변형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냐면, 루트에 자, A의 제곱이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바로 A 루트 B가 된다. 한마디로 우리가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그 제곱수만 밖으로 쏙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유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자, 루트에 A제곱 B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곱셈 배웠을 때 이렇게 합쳐지는 거는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각각 분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루트 뭐가 돼요? A제곱 그리고 루트 B가 된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에서 배웠죠.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그 수는 밖으로 꺼낼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A 루트 B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루트 12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고,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제곱수는 밖으로 우리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2루트 3이 된다. 자, 루트 한번 75를 한번 해볼까요? 75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루트 얼마? 3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5의 제곱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5루트 3이 된다. 자, 안에 있는 수가 틀렸지만 우리가 제곱수를 밖으로 빼줬더니 뭐가 됐다? 이렇게 안에 있는 수가 같아지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의 성질이 바로 우리가 그 다음 덧셈과 뺄셈에서 필요한 그 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분수꼴로 됐을 때,
자, 루트 A 제곱분의 B가 됐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제곱수는 밖으로 꺼낼 수 있다. 그래서 A분의 루트 B가 된다. 얘도 그 내용 한번 보면,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자, 루트 A 제곱분의 B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그 이 분수 형태도 어떻게 됐어요? 서로 이렇게 합쳐주는 건데 다시 분리가 가능하겠죠? 자, 분리를 해주면 루트 A 제곱분의 뭐가 됩니까? 루트 B가 되죠.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이 그 수는 제곱수이기 때문에 근호 밖으로 꺼낼 수 있다, 없다? 꺼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A분의 루트 B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로 한번 들어보면, 자, 루트 4분의 7이 있어요. 자, 그러면 4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바로 2의 제곱분의 7. 전체 루트를 씌우면, 자, 제곱수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16분의, 자, 7이다. 16도 뭐가 될까요? 바로 루트, 우리가 4분의 뭐가 됩니까? 4의 제곱분의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도 제곱수니까 밖으로 나오면 4분의 얼마? 루트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 두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분수에서 기하 분수를 안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틀렸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근호를 계산하고 나서 답이 나오면 그 숫자 안에 제곱수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하 분수를 안 했다고 틀린 이유가 뭐예요? 계산을 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루트 12가 있는데 제곱수가 있어요. 이 제곱수는 우리가 근호를 어떻게 한다?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꺼내지 않았으면 맞을까요? 틀리죠. 그래서 항상 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에 있는 게 제곱수가 있으면 밖으로 꺼내준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가 있냐면, 자, 분모의 유리화예요. 자, 분모의 유리화인데, 자, 우선은 A가 양수. 이제 양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A라는 수는 근호 안으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루트 A분의 B가 있어요. 근데 B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유리수라고 하니까 아무 수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분모의 유리화라는 거, 유리라는 뜻은 어떤 걸 갖고 있냐? 바로 유리수라는 거예요. 그 유리수라는 것은 분모를 뭐로 만든다? 유리수로 만든다. 자, 우리가 그 루트를 벗길 수 없는 수는 무리수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루트를 벗길 수 없는 수를 유리수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제곱수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분모 분자에다가 우리가 뭐를 곱한다? 바로 분모가 제곱이 되게끔 하는 값을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밑에는 자, 루트 A의 제곱이 되고, 자, 얘는 B 루트 A가 되겠죠. 루트가 제곱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근호를 벗길 수가 있죠. 그 다음 A분의 B 루트 A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루트 2분의 3이다. 자,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밑에 거를 제곱을 할 수 있는 거. 바로 루트 2를 우리가 똑같이 곱하면, 어차피 분수에서 우리가 똑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다 곱한다고 하는 거는 식의 그 값의 변화는 없죠. 어차피 약분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얼마가 된다? 3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푸는 게 바로 분모의 유리화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분모만 지금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 분자에도 루트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그 수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A가 양수, 그리고 B도 양수여야 된다. 자, 이 부분이 기본적인 조건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가 루트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뭐라고 그랬어요?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바로 루트 A. 왜?
바로 분모를 우리가 제곱해서 유리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a분의 자 루트 ab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분모의 유리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선은 자 루트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재볼게요. 자,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바로 루트 2, 얘도 루트 2를 곱하면 자 얼마가 돼요? 분모는 바로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분자는 루트 3 곱하기 루트니까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자,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안에 있는 제곱수를 밖으로 뺐을 때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하는 이 부분이 우선 첫 번째가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분모의 유리화라는 거는 내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수 계산할 때 항상 분모를 통분하는 걸 어떻게 통분했어요? 그 유리수 숫자일 때만 우리가 통분을 했었죠. 그런데 루트일 때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배울 일도 없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분모의 유리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분수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항상 그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과 분모의 유리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할 때 두 가지를 꼭 그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적으세요.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배울 건데요. 그걸 배우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하는 문제 풀어보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근호의 그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을 배웠어요. 자, 그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을 진행하면 뭔가 좀 편한가? 한번 그 내용을 보면 가급적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그대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근호 안에 있는 수를 간단히 하는 게 여러분들 계산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에 있는 걸 제곱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275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자, 5의 제곱 곱하기 11이에요. 그리고 36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6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역수로 한번 취해 줄까요? 자, 루트 11분의 자, 루트 7이다. 뭐 얘는 뭐 더 이상 그 제곱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보니까 자, 그 위에는 얼마예요? 자, 3의 제곱이고 28은 바로 2의 제곱 곱하기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곱수를 다 밖으로 꺼내주고 나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6분의 얘는 얼마 갈까요? 그 6 밖으로 나오죠? 5 밖으로 나와요. 6분의 5에 자, 루트 1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루트 11분의 루트 7이 되고요. 자, 얘는 뭐가 될까요? 제곱수가 밖으로 각각 나오게 되면 얘는 2루트 7, 위에는 3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되니까 식이 되게 간단해졌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한다? 약분을 시키면 되죠. 그냥 루트 7 길이 없어지고 루트 11, 루트 11 없어지니까 그리고 6하고 3하고도 약분이 되네요. 그럼 2가 되고 그래서 이거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4분의 5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가 큰 상황에서 바로 나눈다고 하면 뭐 약분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계산 실수가 좀 있다라는 거 잘 알죠? 그래서 최대한 안에 있는 제곱수를 밖으로 끄집어내 주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한다? 계산을 하면 좀 더 간단해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제곱근에 이제 배울 거는 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요 핵심 포인트가 바로 동류항입니다. 동류항. 혹시 동류항 기억나시나요? 동류항이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바로 1번. 우리가 차수가 같아야 된다. 자, 차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문자가 얼만큼 곱해져 있는지 우리가 그 개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차수는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루트라는 어떠한 이제 동일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그쵸?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선생님이
살짝 이제 고등과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지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수도 같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문자예요. 자, 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근호 안에 있는 문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호 안에 있는 모두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수도 생각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차수가 이미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얘는 같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루트 안에 있는 문자가 같아야 되는데 그 문자 말고도 우리는 뭐다? 수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동량 계산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바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기억하시나요? 뭐 AC 플러스 BC가 있으면 C가 동일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얘는 뭐를 얘기한다? 우리가 C를 묶어줘서 앞에 있는 요거를 서로 계산할 수 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자, 우리가 2x 더하기 3x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바로 저기 5x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근호를 A가 이제 양수이고 B는 뭐 필요가 없겠네요. M에는 자, 유리수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루트 A, 그러니까 M 루트 A 플러스 N 루트 A는 뭐가 된다? 바로 뒤에 있는 루트 A끼리는 우리가 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동량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얘는 M 플러스 N 루트 A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하면 될까요? 바로 여기 있는 개수로 생각하면 돼요. 자, 개수의 합이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우리가 동량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더하기만 성립하느냐? 아닙니다. 빼기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도 동일하게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왜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 필요한지 한번 보면은 자, 루트 8 플러스 루트 2라고 할게요. 자, 여기 상황에서는 얘네는 지금 동량이 아니에요. 동량이 아니에요. 왜? 8하고 2잖아요. 지금 다르잖아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이제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을 배웠죠. 자, 루트 8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의 제곱 곱하기 2가 될 수가 있고 루트 2가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되니까 얘네끼리는 뭐가 돼요? 바로 동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량은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개수 얼마? 2. 얘의 개수는 얼마예요? 없으면 우리가 지금 생략을 하는 거죠. 1이죠. 1. 그래서 바로 얼마? 3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 문제하고 얘하고 요 개념 잠깐 적으시고 우리가 이제 몇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같이 이제 그 다음 개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으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몇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을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한마디로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자, 우선은 자, 10이라는 건 뭐가 될까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2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루트 75는 뭐가 돼요? 3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바로 5 루트 3이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양이 좀 쉽게 나오죠. 자, 20은 뭐가 될까요? 2의 제곱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를 해줘야 돼요? 2 루트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45는 뭘까요? 9, 5, 45.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계산하실 때 우리가 제곱수가 보면 이렇게 있죠. 1, 4, 9, 그 다음에 16, 25. 먼저 그 제곱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수를 곱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좀 더 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45는 9, 5, 45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5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된다. 자, 동량을 그 다음 찾는 거예요. 동량이 뭐죠? 루트 3 동량 있네. 루트 5, 루트 5 동량 있네요. 이렇게 두 개는 동량이니까. 자, 그럼 동량끼리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바로 7 루트 3이 된다. 자, 얘는 얼마가 될까요? 빼주니까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얘는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루트 3과 루트 5는 동량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꼭 알아두세요. 뭐 간혹가다 루트 3, 루트 5 있다고 해서 루트 8이네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네 이런 식으로 잘못 계산하는 친구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근호가 있으면 근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수가 같다라는 걸 생각했고 그 다음은 근호 안에 있는 어떤 숫자가 우리가 문자 같다는 생각으로 동량 계산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량 계산은 오로지 앞에 있는 개수들끼리의 우리가 연산만 진행을 한다. 꼭 이 부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기를 우리가 또 해보면 자, 얘는 저 분수꼴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거에 뭐가 있었어요? 분모와 유리화가 있었죠. 분모와 유리화가 먼저 1순위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와 유리화를 하면 얘는 얼마가 돼요? 자,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 루트 2를 곱했어요. 그럼 얼마?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자,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 루트 3을 곱했어요. 얼마가 돼요? 바로 3분의 루트 3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더 이상 분모 유리할 게 없죠. 그리고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자, 얘하고 얘하고는 통분이 됐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루트 2 더하기 3 루트 2는 얼마가 돼요? 2분의 4 루트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3 루트 3, 3분의 루트 3 더하기 3분의 루트 3은 얼마가 돼요? 바로 3분의 2 루트 3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약분이 가능하니까 간단히 계산하면 2 루트 2 플러스 3분의 2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문제가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뭐예요? 자,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계산할 때는 가로를 푼다. 모든 식의 기본이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자, 분모의 유리화를 시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모 유리화 시키고 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자, 근호 안에 자, 제곱수를 꺼낸다. 자,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돼야 돼요. 계산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로를 먼저 풀어주고 나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 근호 안에 제곱수를 꺼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죠? 동류한 계산이에요. 자, 이 부분만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계산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 숙제 부분이 전부 다 계산이기 때문에 아마 계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집중해서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 자,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분배 법칙을 얘기했지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의 조건부터 볼까요? A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B도 0보다 커야 되고 C도 0보다 커야 된다. 아무래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루트 A에 루트 B에 플러스 루트 C가 있다. 자, 그러면 분배 법칙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얘는 곱하기니까 하나씩 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루트 AB 플러스 루트 AC가 된다. 하지만 이 A가 꼭 어디만 있으면 안 돼요? 앞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루트 B 플러스 루트 C가 뒤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자, 뭐가 됩니까? 요거를 하나씩 곱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루트 얼마가 돼요? AB 플러스 루트 AC가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제곱근의 곱셈을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 분모 유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분모 유리화 시킬 때
분자가 뭐였어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죠. 그 하나밖에 없었던 거를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자, 루트 A분의 뭐 예를 들면은 뭐 루트 B 플러스 루트 C라고 합시다. 자, 분모 유리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분모를 우리가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곱수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요? 루트 A 곱하면 얘는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A분의 루트 AB 플러스 루트 AC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가령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루트 2분의 뭐 3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 분모 문제에다 얼마를 곱하면 돼요? 자, 루트 2 분모 문제에다가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자, 2분의 얼마가 돼요? 하면 3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뭐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곱셈과 나눗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념적인 부분이 그 생각보다는 작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문제풀 그 어떤 이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우리가 제곱근의 그 곱셈과 나눗셈을 배웠어요. 그래서 같은 근호가 있을지에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는 서로 곱해준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근호 밖에 있는 수는 밖에 있는 것끼리 유리수끼리는 우리가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그 다음에 근호는 근호끼리 서로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배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근호의 식의 변형이었죠. 자,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우리가 그 제곱수는 항상 어떻게 된다? 빼준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모의 이류야. 분모는 항상 어떻게 한다? 유리수는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분모가 제곱이 되게끔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분모가 그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그 똑같은 값을 곱해주면 분모 분자 해도 우리가 분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바로 분모 이류가 간단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그 제곱근을 계산하고 나서는 첫 번째 그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를 빼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그 분모 유리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면 그 분모 유리화를 꼭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항상 그 근호를 계산하고 나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 루트 12 답이 왜 틀리나요? 이렇게 하면은 제곱수를 안 빼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숙제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나는 이제 계산력을 좀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더 진도 나가면 여러분들 많이 괴로워질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문제 계산 연습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